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연일 7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방역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줄이고 방역 패스 적용 사업장을 확대했는데요. 코로나 확산 상황과 별개로 현장에서는 강화된 방역 수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광주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 지난달 방역 수칙이 완화된 후 거리에 유동 인구가 늘며 자연스레 식당을 찾는 손님도 늘었지만 다시 강화된 방역 수칙에 연말 연시를 앞두고 모임을 위해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이 줄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모임들이 좀 많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고요. 또 사람들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사업장이 식당과 카페 등 시설로 확대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으로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 A씨는 취업을 위해 일주일에 닷새를 공부하던 도서관 출입이 어려워졌습니다. A씨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것도 좋지만 이상 반응이 우려되는 시민을 위해 세부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생활상에 이제 제약이 이제 많이 생겼다는 불편함도 있는 것이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낙오자가 된다는 기분도 들 수 있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연일 7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거리두기 강화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대체로 높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방역 패스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영업자와 일부 시민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광주가 6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고 탄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전을 벌이던 스페인 마드리드를 압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세계 양궁연맹이 스페인 마드리드와 2파전을 벌였던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행위 투표에서 10대 1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대회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본격적으로 유치 경쟁에 뛰어든 광주시는 지금까지 6명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고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광주를 방문해 실사를 벌인 세계 양궁연맹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준비 상태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제가 세계선수권대회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실사도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유치 확정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2025년에 열릴 시합이지만 노력해서 그때 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마다 대륙을 돌며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1985년 서울과 2009년 울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광주시의 경우엔 2015년 광주 유대회와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어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까지 세 번의 국제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두 차례 국제 스포츠를 치른 도시로서 광주시의 대회 유치 준비 상황과 시민들의 대회 열망이 이번 유치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대회의 결승전을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강한 도전 정신과 시대 발전을 선도해온 광주 시민들의 특별한 DNA가 공정과 배려, 열정과 도전의 스포츠 정신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세계 양궁연맹 집행위는 애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 예정이었던 2022년 양궁 월드컵도 광주에서 열기로 하는 등 광주시가 명실상부 프로스포츠 중심 도시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했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지역별 보험료 차등 지급은 불법인데도 보험업계가 가입 시 자체 심사를 통해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전부터 전남 지역과 수도권으로 가며 보험을 설계하고 판매해온 A씨. 지난해 A씨는 수도권 주민에게 설계해 판매한 보험을 전남 지역 주민에게도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전남 지역 고객의 보험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수도권 고객에게 판매한 보험에서 상해 사망 1억 원 보장 조건을 추가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해 사망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 보험사에게는 이득이 많이 남는 보험이기 때문에 추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별 보험료차 등은 현행법에 불법으로 명시돼 있는 상황. A씨는 보험사가 자체 심사로 지역마다 보험금과 보장 조건 등을 달리해 편법적으로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는 상해 사망을 더 넣어야 되고 누구는 상해 사망을 안 넣어도 된다. 그러면 상해 사망을 더 넣는 쪽이 보험료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더 차이가 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는 보험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가입 시 수도권의 다른 주소를 입력하라고 권고한 적도 있다고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그 손해보험 설계사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 그 손해보험 거주자 주소로 언더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주소만 바꾸면은 승인이 나버리니까. 실제로 취재진이 A씨와 함께 한 달에 2만 원을 납부하는 운전자 보험을 설계한 뒤 가입자의 주소만 바꿔봤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경기도 주소를 기입하면 보험 가입이 승인되고 전라남도 주소에서는 가입이 거절됩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보장 금액을 8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낮추고 나서야 전라남도 주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2만 원을 냈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더 낮은 셈입니다. 암암리에 알고는 있지만 그만둘 생각하지 않으면 좀 얘기하지 어렵지 않을까. 금융감독원은 다른 보험사에서도 이 같은 비슷한 사례의 민원이 접수돼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언더라이팅 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과연 왜 합리적이냐? 그건 한번 뜯어봐야지. 한편 해당 보험사 측은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세한 해명 대신 해당 문구와 프로그램이 전산 오류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삶과 소설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순된 현실에 맞서온 송기숙 전 전남대 교수가 별세했습니다. 80년 5.18 당시에는 시민수습위원회에 참여하고 참여정부에서는 초대 문화중심 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학 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장편 역사소설 녹두장군, 일제야 농민들의 삶과 투쟁을 그린 소설 암태도, 송기숙 교수의 문학세계와 삶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대표 작품들입니다. 1970년대 후반 서슬퍼런 유신 시절에는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으로, 그리고 5.18 때는 시민군 협상 대표로 활동하다 각각 옥고를 치렀기에 지역민들에게 송 교수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이었습니다.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며 전남대 교수로 재직한 30여 년. 5.18 광주 민중항쟁 사료 전집을 펴내고 전남대 5.18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외부 활동도 활발했던 송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와 민족문학 작가회의 설립을 주도하는 왕성함을 인정받아 노무현 대통령 직속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각계 전문가와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우리의 미래이자 꿈을 함께 실현나가도록 노력합시다. 향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한 송 교수의 빈소는 서울에 차려졌고 광주 제야와 시민단체는 광주 IMCA 무진관에 시민 분향소를 마련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김정주 할머니의 자서전이 일본에서 출간됐습니다. 올해 1월 한국에서 먼저 발간된 양금덕 할머니와 김정주 할머니의 자서전을 한 권으로 묶은 책 빼앗긴 청춘, 빼앗긴 인생은 한국 시민단체와 일본 현지 지원단체의 협력으로 일본어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는 일제시대 10대의 어린 나이로 일본 군수업체에 동원돼 노역하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할머니들의 인생이 담겼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이나 각종 개발 현장의 가로수들은 공사 시작과 함께 잘려나가기 일쑤였는데요. 광주 시립수목원이 이 가로수들의 새로운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지친 나무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아직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물과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는 이 나무들. 원래는 광주 도심 곳곳에 심겨있던 가로수들입니다. 지하철 공사나 재개발 등 각종 공사가 추진되면서 잘릴 위기에 처해 있던 것들인데 새롭게 건립되는 시립수목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공사 현장 구간에 있던 느티나무들입니다. 뿌리째 뽑혀서 지금은 이렇게 수목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나무는 자리를 바꾸면 뿌리에 손상을 입고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고민하며 터득한 요령을 동원하면서 나무의 회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목원에 들어오는 나무는 동백나무와 은행나무 등 52종, 4,700여 그루에 달합니다. 컨테이너 화분식으로 해서 그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저희가 몇 년 동안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무를 옮겨서 나무를 새로 사려던 계획을 바꿔서 원래 있던 가로수를 활용하니 수목원 조성 비용도 37억 원이나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도 수십 년의 추억이 얽힌 나무들을 수목원에서 다시 볼 수 있어 가로수 재활용을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수목원으로 인식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광주 시민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폐기 처분됐던 가로수가 수목원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경차 혜택의 확대 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캐스퍼 구매 혜택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고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 기간을 상향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차 혜택은 취득세 50만 원 감면과 연간 20만 원 유류세 환급 등 두 종류인데 관련 법에 따라 12월 말 혜택이 모두 종료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승옥 강진군수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 설 명절 이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의혹을 받는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군 삼호읍 산란계 농장의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이미 산란계 3만 6천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고 반경 10km 이내에서는 이동 통제와 집중 소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의 재난안전시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광주 시민 2명 가운데 1명이 이번 참사의 최종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4.3%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시의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정개특위에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의 위원이 선임됐는데 전남에서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에 김승남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내년 동시지방선거는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선거구 변동이 클 것으로 보여 정개특위 활동에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